제가 이 예를 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처음부터 내 안의 목소리, 내 안의 욕망에 항상 귀 기울였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도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른 채 쉽게 남들이 원하는 길대로 간 후 문제가 안 풀리면은 남 탓부터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남들과 최대한 같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내가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다르다고 해서 굳이 구부리며 살 필요는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게 최근입니다. 왜 이런 과정을 겪게 됐는지를 오늘 강연이란, 제 부끄러워요. 강연이라는 이름 자체가. 오늘의 이 만남이라고 저는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만남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그 욕망을 직시해라 라는 겁니다. 누구나 가슴 속에 자신만의 욕망이 있다. 아름답고 싶고 사랑을 갈구하고 꿈을 이루고 싶은 나만의 욕망. 오늘 내 가슴 속의 욕망 찾기가 시작된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첫 문장 뭔지 기억하세요? 첫 문장 그거였어요. 스칼렛 오하라는 그다지 예쁜 편은 아니었다 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비비안이는 엄청 예쁘죠. 너무 예쁜데 첫 문장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매력적으로 보이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라고 그 다음 시작합니다. 스칼렛 오하라는 별로 뛰어난 미모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매력을 10분 이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향해 돌진할 줄 알았어요. 스칼렛 오하라가 16살 나이에 가장 원했던 것은 누구였는지 기억하나요? 스칼렛 오하라가 왜 결혼하게 됐고 찰스랑 무엇에 그리 분노했는지, 바로 애슐리, 금발에 말을 타고 오는 옆집 이웃 애슐리 기억하시죠? 예. 애슐리를 원했어요. 근데 결국은 멜라니한테 뺏겼죠. 애슐리를 이루는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그녀가 쟁취하고자 했던 것은 자기 여동생의 예비신랑까지 뺏어가면서 얻으려고 했던 건 타라 농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유년이기도 하죠. 타라 농장을 다시 찾기 위해 애쓰고 가난과 싸우며, 그 다음 세 번째 다시 자신이 얻으려고 했던 것은 레트 버틀러. 그녀는 늘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거침이 없었고 자신이 무언가를 욕망하고 있고 바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당당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니요, 저라고 할게요. 저는 저의 욕망에 대해서 얼마나 당당했는가를 뒤돌아볼 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있어 욕망은 다소 탐욕과 동의어처럼 쓰였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하면서 멀리 산에서 떨어져 있어야 비로소 양반스러운 것, 욕망을 가진다는 것은 상스러운 것. 저도 늘 그랬어요. 그래서 제 욕망이 뭔지를 몰랐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망이 무엇이었을까를 볼 때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기 표현 욕구였습니다. 늘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 했어요. 뭔가 내가 느낀 거. 저는 그 감수성도 예민했거든요. 느낀 거. 또 머리도 좋았거든요. 아는 것. 공유하고 표현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늘 이해라고 보다가는 왜를 여쭸어요. 내가 이해를 해서 내 몸으로 습득하면 그 다음엔 표현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런 자기 표현 욕구와 저는 늘 싸워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걸어온 삶은 어떠했느냐? 너무도 철저한 주류의 삶이었어요. 일단 보세요. 저는 딸 넷 중에 셋째입니다. 저는 여중을 나왔어요. 그리고 외고 중에서도 유일한 여자 외고라는 이화 여자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서울대에서도 불어교육과인데 정원 15명 중에 13명이 여자였어요. 철저히 주류의 삶을 걸어옴과 동시에 늘 여자들과 둘러싸이는 삶이었어요. 여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인정하실 거예요.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튀는 걸 더 용납 못해요. 인정하시죠? 다른 거 용납 못해요. 쟤 왜 저래? 하면서 뒷담화가 시작돼요. 바로
일단 첫째, 엘리트는 튀면 안 됩니다. 엘리트들의 특징은 뭐예요? 공부만 잘해야 돼요. 얌전합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며. 둘째, 안 그래도 공부 잘한다는 이유로 주목을 받는데 자기 표현까지 해봐요. 그것은 자칫 자만과 오만의 상징으로 보여지기 십상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잘난 척하네, 지 공부 잘한다고. 그 다음엔 법조인이 됐잖아요. 법조인의 세계는 더해요. 영어로 너드라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차분한 사람들이에요. 이 서초동에 있는 법원 삼거리에 있는 카페에 가잖아요. 딱 일반인들과 법조인들 차이가 느껴져요. 법조인들은 들어오는 순간 압니다. 어떻게 아냐면요. 학자를 넘어서 거의 뭐 선비 분위기가 난다. 이런 판사님이에요. 이러면 이렇게 뭔가 기골도 이렇게 약하고 딱 보면 운동 안 하게 생겼고 얼굴 하얘갖고는 선비 느낌이 난다. 이런 판사님이에요. 그 와중에 좀 서글서글하고 누군가와 같이 온다. 이런 변호사예요. 그 와중에 약간 좀 힘 좀 쓸 것 같고 이렇게 어깨 힘들어가고 깡패 같다. 이런 검사예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제가 있다 보니까 저는 늘 제 욕망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늘 감추려고 들었어요. 난 욕망이 없는 양. 난 양반스러워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욕망이 없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제 욕망은 오히려 계속해서 정교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에요. 왜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두에서 전 시골에서 학교를 나왔잖아요. 시골에서 학교를 나오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가 다 해야 돼요. 글짓기 대회도 나가야 되고 영어 연극 대회도 나가야 되고 웅변 대회도 나가야 되고 뭔지 아시죠? 다 나가야 돼요. 무대에 서야 돼요. 무대에 선다는 건 뭐예요? 결국 자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내 욕망이 오히려 갈고 닦아지고 정교해져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늘 괴로움이었고 사람들한테는 이질감으로 다가왔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제 욕망을 제가 언제쯤 깨달았느냐. 그 아주 유명한 영화죠. 오아시스 기억나시죠? 이창동 감독의. 이분 영화를 다 함께 제작하신 분이 바로 나우필름의 이준동 제작자세요. 이분은 이창동 제작자의 친동생이기도 합니다. 되게 꼭 닮으시고 목소리도 꼭 닮으셨는데 친동생이라면 좀 싫어하세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너는 욕망 있는 사람이야. 그 욕망 감추려 하지 말고 욕망대로 살아. 그 순간 전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남들 보기에 욕망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난 그 욕망을 감추는데 실패했구나. 나는 결국 내 욕망대로 살아온 거였구나. 그 욕망을 나는 항상 운이라고 포장했던 거구나.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원하지 않은 게 없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 어려운 수험생 생활을 겪지도 않았을 거고, 내가 원하지 않았다면 그 어려운 사법시험을 보면서 그 칙칙한 나무 한 그루 없는 신림구동에서 몇 년을 버티지도 않았을 거고, 결국 저는 제 욕망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내가 왜 내 욕망을 직시하는데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을까? 무언가를 원한다는 건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건데 내가 그 열정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거를 최근 들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스칼렛 오하라가 다시금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녀는 항상 자신의 욕망을 직시하고 그 욕망대로 가는데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 당당함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주제는 항상 자신의 욕망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불꽃 같은 인생을 산 욕망의 여인 스칼렛 오하라. 애슐리를 향한 사랑을 숨기지 않았던 그녀. 오히려 사랑에 거절당했을 때도 누구보다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며 구애를 하고, 타라 농장을 지키기 위해 욕망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레트 버틀러를 향한 사랑까지. 여러분, 지금 자신의 욕망을 꺼내보세요. 솔직함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에게 당당해지십시오.